91곳 용지 부족도 모자라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다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고 실수도 한두 개여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주는데 지금 선관위의 이런 모습들은 2030 청년들이 분노한 것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 얘기, 지난 5일 선관위 얘기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당일에 14곳이라고 했다가 5일에는 50곳이라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 50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9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까지 합치면 140곳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더 늘어날 가능성. 투표 중단된 곳은 26곳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용지 부족 투표소 91곳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자,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울산, 전남, 경남, 충북, 전부 투표가 중단됐던 곳은 서울 2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대구 1곳, 대구 1곳, 부산 1곳. 문제는 투표가 중단됐던 곳이에요. 투표가 중단되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이킨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들어가는데 곽태규 의원님, 어제 기사 보니까 부산에 있는 2030 청년들도 굉장히 분노해서 거리에 나와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됐던 곳에 지금 부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선관위는 14곳에서 쉬운 곳에서 91곳으로 투표용지 부족한 곳을 늘렸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뭐 14곳, 50곳, 91곳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이제 진상 확인을 하고 하면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져요. 네네. 문제는 지금 잠실에 모인 청년들의 주장이 이제 재선거 주장을 하지만 재선거라는 그 용어 속에는 저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부실 선거 관리가 확연히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청년들의 주장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저는 뭐 국회에서 이제 신속하게 국정조사 진행돼야 되고 또 수사도 이제 특검과 같은 좀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참정권 침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국민들은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하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선거가 중단됐다, 91곳이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제때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 부족 50곳이 모자랐다라고 했다가 또 91곳으로 늘어나고 거의 또 2배 아닙니까? 50곳에 그렇죠. 91곳이면. 또 며칠 있다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후에 지금 이 통계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더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지금 뭐 수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 상황들이 수습이 됐는지 지금 오늘 선관위가 얘기한 그 통계만으로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뢰성을 잃었다. 예,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의 내용의 안에는 이 통계치가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속보가 어디도 모자랐다, 조금 전에도 뭐 익산도 뭐 부족했네 이런 얘기가 막 네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통계를 좀 명확히 하고 원인 규명도 좀 철저히 하고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래서 청년들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젊은이들에게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밝히고 또 소외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서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문제는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1,200명이 넘는 선거인 명부, 유권자들 이름이 적힌 명단, 그게 통째로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의 전원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청주의 선거인 명부 누락.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가장 신성하게 챙겨야 되고 여겨야 할 리스트 1입니다. 1.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됐다. 30분 후 재출력해서 투표를 실시했다.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들은 어떡하냐 물어봤겠죠.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으로 안냈다. 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돌아간 유권자들 다 돌아오나요? 박탈된 참정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하면 다 회복되나요? 김관섭 변호사,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게 뭐 투표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유권자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부에 있어야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95명, 한 명 이름 누락한 것도 문제인데 1,290명의 유권자 명단을 누락했다. 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분도 있다. 선관위가 했던 대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론 뭐 용지 부족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미리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원인을 밝히고 또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과실이었는지 밝히면 되는데 저 선거인 명부 누락 자체는 진짜 또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단 이것도 이해 안 된다. 이거대로. 그렇죠. 1,200 몇 명이나 누락이 됐는데 가서 투표를 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 정도 누락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통째로 1,200명이 누락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선거인 명부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선거인들이 포함된 명부 가지고 또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락된 명부고 누락되지 않는 명부는 왜 두 개가 생긴 것인지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실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분들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해야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데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달라졌냐면 제 주위에 있던 분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사실 아니에요? 나도 그거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 정말로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부정선거 음모가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자기들은 용지 부족, 우리는 50% 기준을 했다. 이걸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이런 현상이 한 곳에만 일어나느냐.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어쩌면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선거인 명부가 누락이 된다랄지 아니면 뭐 그 투표 개표함에 문제가 있다랄지 또 이제 저희가 뒤에 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동일한 투표수가 관내에서 똑같이 한 표도 안 틀리고 나온다랄지 그러면 그거 상식적인 사람도 이건 뭔가 조직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네. 정말 이러면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저건 부정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야. 대통령이 정당성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떠한 고의가 됐건 과시됐건 잘못을 지금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95명의 유권자 명부가 누락이 됐어요. 몇 명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는지도 선관위는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추정 치수는 한두 명은 못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관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못하죠. 그러면 선관위가 명부를 누락해서 1295명, 만약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못했다면 그 지역 선거 결과는 정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관섭 변호사님. 떨어진 사람이 쉽게 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뭐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랄지 아니면 뭐 도의원 한 명, 도지사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보궐선거 있죠. 광역시장, 지사 있죠. 그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있죠. 도의원, 시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서 투표지에다가 한 6, 7번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굉장히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득표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의. 그러면 사실은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특히 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무효표가 나온 경우랄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민주국가잖아요. 단순히 그런 의심이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가서 무효가 되지 않으면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절차상.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야.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게요. 이거 논란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뭐 그 민주당이 15대 1이라고 이긴다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박빙으로 민주당이 또 승리한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재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확정이 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죠. 이게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볼 수 있어요. 야,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1295명의 유권자가 누락돼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바람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생겼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역별로 굉장히 여야 후보들 사이에 초접전 양상이 많았습니다. 그런 초접전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표 누락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인천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전 시장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숫자가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전혀 다른 지역이잖아요. 옆 동네긴 해도.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송도 1동과 송도 2동이 똑같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송도 2동도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 그런데 이기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는 달라요. 61표, 47표.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의 주장은 이기붕 후보처럼 송도 1동과 송도 2동 서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득표 수가 달라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030대 1,440, 3,030대 1,440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을 수 있느냐라며 이른바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라라고 유정복 시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태정 변호사님, 굉장히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뭐 로또 1등 당첨되는 걸 맞추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뭐 확률적으로 낮은 일인 건 맞지만 네네. 사실 저는 우연의 결과라고 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연의 결과를 봐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법원에다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검표라든가 이제 다시 한번 개표를 해보자는 걸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유종복 시장께서 얘기하지 않으신 거는 뭐 굳이 이제 저 송도일동의 결과가 를 빼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저게 뭐 선거 불복이나 약간 이제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저런 근데 전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선관위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실이 이번 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이런 선거 사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가 저는 처음에 이 송파 투표소에서 일어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식의 뭐 투표용지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선거가 지연됐다는 것이 뭐 서울,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청주까지 뭐 전국적으로 나온 걸 봐서는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식이 얼마나 나태하고 해이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사무가 정말 헌법 사무고 정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정말 이제 주인을 뽑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일꾼을 뽑는 일인데 이 참정권 행사를 얼만큼 나태하고 얼만큼 전반적인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과연 이렇게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라서 어쨌든 최소한 이번 일에 있어서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뭐 감사원 조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뿌리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 10곳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자, 1401표 120표. 송정일동 금산면에서 1401표 120표. 신안군 하이면 506표 42표. 여수시 3일동 506표 402표. 화순군 이양면 444대 46. 강진군 병영면 444대 46. 한평군 엄담면 606대 57. 장성군 북하면 606대 57. 보성군 노동면 356대 42. 신안군 팔근면 356대 42. 이게 동네마다 유권자 수가 다 다른데 1, 2위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게 앞서 송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천. 여기도 유권자 수가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 3030대 1140, 3030대 1140. 하다못해 3031대 1439라도 달랐다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김종현 의원님,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과연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에서 보여줬던 선관위의 무수히 많은 실책들이 사전투표에는 없이 정말 100% 완벽했는지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왜냐하면 워낙 본투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만 완벽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로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우연의 일치예요라는 해명 갖고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이 설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지도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일단 신기한 건 되게 신기하고 그게 문제, 신뢰라는 측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이제 과거 뭐 소쿠리 투표 이런 오명을 다 벗어버리고 네. 이번 선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당초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제대로 했다면 저런 뭐 동일한 그 숫자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당선자와 낙선자의 격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나 또 인천 같은 경우도 한 10만 표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찬대, 유정복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신기하네. 참 우연일치치고는 참 공교롭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되게 신기한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필이면 이렇게 하필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교롭게 저렇게 그 같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만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있죠. 또 선관위 자체에 또 개표 요원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그 숫자를 정말 절묘하게 똑같이 나오게 맞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까지도 허투루 그냥 지나보낼 수 네. 없게 돼버린 게 지금 국민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그야말로 정말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길이 네.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검사 출신 두 분 제 옆에 앉아 계신데 검사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전 선거를 둘러싸고 네네.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선관위에서는 모두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걸 결과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그런 수치를 가지고 뭐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만큼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투표를 하면은요, 문제가 세 가지예요. 투표하고 개표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커져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투표지가 이동하는 거리들이 또 굉장히 길어집니다. 예. 또 투표에 반드시 전산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산 작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을 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지금처럼 뭐 3, 4일 띄어서 하는 것보다 본투표일을 뭐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도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개표하는 것도 그 현장에서 개표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제일 깔끔하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금 이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고 뭐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불신한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개표는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개표가 됩니다만 많은 참관인들을 취재해 보면 본투표가 개표를 막 하다가 갑자기 자 사전 투표합니다라면서 우르르 표가 쏟아졌는데 그 표 어디선가 왔던 그 사전 투표 표가 저렇게 표 차이가 똑같더라라는 의구심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령은 선관위의 신뢰성 문제 같아요. 김우정 지적해 주셨듯이. 자, 또 다른 우리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저는 이제 단호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사람 중에 예.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남 광주 봤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피디님. 한번 볼까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도 예, 1, 2동 쌍둥이 투표. 저게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너무 많아. 송정동, 중요한 건 금산면, 뭐냐면 하이면, 삼일동. 저게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합쳐져서 네, 한두 곳. 뭐 그건 우연의 일치죠. 예. 근데 저게 사전 투표 아니에요? 사전 투표 많이죠. 근데 저게 신이 교묘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송정동과 금산면의 사전투표 결과 같고 하이면과 삼일동의 사전투표 결과 같고 이양면과 병영면의 사전투표가 같고 엄담면과 북한면의 사전투표가 같고 노동면과 파견면의 사전투표가 같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도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수학 통계적으로 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하면 저거 제가 볼 때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네. 그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게 본투표도 아니에요. 근데 사전투표에서 다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라는 것이 몇 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전자로. 예. 그러면 전자가 됐건 아니면 외부에서 공수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저 10곳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저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상식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불가능하면 조작된 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 취지가 아니라 너무 이상하니까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해 봐야 한다. 그렇죠. 수사해야 한다. 이 취지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왜 나왔지? 그렇지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추적을 해야 하는데 정말 뭐가 나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22곳과 관련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쪽 후보들에게 몰표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제 막바지 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선관위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갈 건 아니고, 이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헤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뭐 확신을 해요. 잠실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온 청년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나 우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보지 말아달라라며 정치색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 주축이라는 게 대다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방금 봤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도 못하는 나라냐? 일단 주말 동안에는 그 잠실 이 체육관 주변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요. 오늘은 일단 눈에 보이는 참가 인원이 꽤 줄었고 부정선거 주장 등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네.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 좀 심도 있게 짚어봐야겠죠. 제 옆에 정치 전문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트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출연인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세트 바꾼 첫날인데 여기 시트라이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위기? 시티 라이브 같은데요, 정말. 제가 사실은 이 오픈 스튜디오는 예. 볼직구 쇼를 아침에 맞아요, 몇 맞아요. 년간 예. 출연했었고 또 예. 다른 특집 프로그램도 좀 했어가지고 익숙한데 예. 이렇게 되니까 때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때깔이라니요. 웃음기를 좀 지우고 본질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아까 현장 분위기 봤잖아요, 실장님도. 주말과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정치, 뭐 사회, 조직학적인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회가 이제 보편적인 성격이 있고 구체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뭐 주도 세력이라든지 지도부가 없이 사람들이 모인 집회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집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강경파 혹은 조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상례입니다. 예. 이게 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집회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의 여러 집회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 높은 분들, 좀 강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게 힘이 실린다고나 할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게요. 좀 이 보편적으로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뭐랄까? 딱히 이렇게 나눈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중도 내지 보수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들은 집회를 하는 노하우들이 되게 커요.
전국적으로 집회가 되면은 뭐 범국민 운동본부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즉각적으로 마련돼 가지고 뭐 사회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 성명서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보수 진영은 좀 그게 없고 그나마 요 몇 년 사이에 보자면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거리를 좀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태극기만 된다, 성조기 안 된다. 근데 오늘 성조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뭐 부정선거 언쟁도 있었는데 일단 이건 이렇다 치더라고요. 치더라도 본질은 어쨌든 2030이 주도한 시위인데 집회인데 젊은 층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보면요. 옛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하고 이제 맞아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같이 꾸릴 때 그때 정부라든지 좀 어른들 생각은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명도가 높다거나 성적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큰 잔치로 해서 화합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민감하다고 하는데 다른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공정, 그렇죠. 그리고 절차, 결과보다는 절차. 그러니까 결과로서 공정한 절차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기고 지는 거 하는 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절차라든지 우리가 약속했던 룰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생각할 때는 투표를 못한다? 투표 용지가 없어서? 그건 상상 밖의 일인 거죠. 당락과 상관없이 내 참정권 1인 1표가 침해된다는데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상상 밖의 일이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뭔가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자긍심, 자존심, 우리 뭐 크게 말하면 국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 질서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이거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 스피커, 대형 스피커인 유튜버 최욱 씨가 물론 이건 2030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부 극우, 뭐 일간 베스트의 온라인 범죄 행위 저렇게 밀어봐야 된다고 했다가 오늘 사과를 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든 뭔가 저것 또한 젊은 층을 향한 이해보다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최욱 씨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인 맥락 말고 단기적인 맥락을 보자면은 결국 스타벅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에 그렇죠. 스타벅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부터 정부 여러 부처까지 나서는 걸 보고 뭐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 왜 이렇게 세게 심하게 그리고 개인의 약간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부터 지금 이 나온 맥락이 그렇게 나온 맥락이죠. 시작은 스타벅스 논란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여기 반발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욱 씨가 자연인으로 유튜버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평가받으면 돼요. 하지만 뭔가 탱크 그 뒤에 또 이렇게 맥락들을 보면은 법과 제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눌러야 된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욱 씨가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공방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토론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눌러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여권하고 친화적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으니까. 대표 스피커죠, 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욱 개인이 아니라 여권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아닌가까지 하니까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윤 실장님, 저는 오늘 모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년들의 저 잠실에서의 분노는 분노대로 네. 혹은 공정 이슈는 정치권이 잘 받아들여서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전면 전국적 재선거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법적으로 절차 많은데도 재선거하는 거 분명히 본인 거취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장 대표가 저렇게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장 대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알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예.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말하자면 X세대인 건데 예. 과거에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고 집회하고 할 때 정권 퇴진하라. 예.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이제 응축된 상징적 표현인 거고 그걸 그 당시에 야권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들이 받아서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발라내는 거죠. 뭐 정치권은 좀 등록금이 거르는 왜 이렇게 거잖아요. 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발라내가지고 이제 여권 정부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예. 이 의견을 받아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 대표는 그 상징적인 응축된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하는 여과 없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워딩을 보면은 전면적 재선거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 부산, 뭐 부산, 북가, 평택 다 뽑자는 것 같다는 의미라서요. 그 전면적 재선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게 침해됐기 때문에 예. 뭐 다 하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왜 그러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게요. 또 두 번째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예. 아까 뭐 그 오늘 토론회에도 같이 있던데 맞아요. 개인 자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상징적으로 서울시의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청을 내겠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로 해야 되고 다시 원점을 시작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예.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가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다 합쳐서 4,000표, 5,000표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6만 표 정도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 사람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판을 엎어야 되니까 서울시 먼저 이제 인당수에 심청이가 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 느낌에는 장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 돌파구로 이 문제를 잡았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혹은 뭐 단식이라든지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위기 때마다 뭔가 돌파구로 재선거를 삼으하면 그렇죠.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말하자면 63 지방선거 그냥 아예 100% 다 다시 전국 하자는 선거를 거잖아요. 다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헌정 중단이라고 말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리셋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다 법원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1야당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절차를 밟으면 선거 소청도 있고 그럼 재선거 혹은 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다퉈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럼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권이 올바르게 해결할 일 개헌 혹은 일부 재선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빨리 밝혀가지고 진상규명.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예. 만약에 재선거라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야 이렇게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하니까 재선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진상 규명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윤 실장께서도 일단 진상규명을 차분히 본 다음에 이후에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상규명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상규명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 있고 뭐 아주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의 진상규명은 전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지방선거 결과 그 평가보다
선관위 사태로 옮겨 붙었어요. 정치 전문가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